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를 나온 여성 최초의 창업지원센터장 출신의 CEO 멘토 김혜영 멘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결혼과 출산을 거쳐서 약간 경력 단절 기간을 거친 후에 잉글리시 나라라는 온라인 화상영어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 이후에 용인시 산업진흥원의 초대 창업지원센터장으로 들어가서 용인시의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그리고 IT 교육, 그리고 대외 협력의 일을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당시는 4차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에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제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권위자이신 여러 강연자들을 모시고 하는 국회 포럼이 열려서 저는 이제 아침 새벽 5시면 일어나 매주 수요일마다 국회에 가서 그 포럼을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용인시 기업들을 창업 지원을 하고 또 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또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에까지. 그런데 그 뒤로 그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라는 기관에서 온라인 창업 멘토링이라는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있는 여성들, 특히 대학생 또는 경력단절 여성들, 주부님들 또는 그냥 재직자들, 여성이면 다 가능합니다. 이분들의 그런 고민들, 예를 들면은 창업, 취업, 그리고 이직, 재직, 육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온갖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글로 써서 그 웹에다 올리면 제가 또 긴 편지로 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여성들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어떻게 제가 이 카이스트를 나와서 창업 멘토링을 하게 됐을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상 일은 항상 그렇듯이 자기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하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저를 또 다른 세계로 안내를 하곤 하죠. 그래서 많은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당시에 약 연간 25억 원의 그 예산을 가지고 용인시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경력단절 여성과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IoT 교육, 드론 교육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4차 산업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더불어서 그분들이 이제 취업 전선에까지 이르게 되는 좋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진흥원을 나와서 여러 크고 작은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창업지원 기관들의 그 초청을 받아서 기관에 선정된 기업들의 멘토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그 코로나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500건의 멘토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분들이 이룬 성과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놀랄 만합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창업 지원과 멘토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몇 가지를 꼽는다면 2016년도에는 저희 용인시 산업진흥원에 입주되어 있던 그 벤처기업 EYL이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매스 챌린지 대회, 그게 세계 벤처 창업 경진대회거든요. 여기에 다이아몬드상, 말하자면 최고상이죠. 다이아몬드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 벤처기업의 우수성을 알렸고요. 2017년도에는 그 저희 진흥원에 입주되어 있는 주식회사 코모신이 그 기계산업 플랫폼 구축 그 산업으로 전 대통령상을 받은 그런 기업을 토했죠. 그 이후에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중에 하나였던 예비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DAL이라는 기업이 정말 발표도 잘하고 사업 아이템도 좋았습니다. 여성 생리대에 관련한 기업이었는데요. 제가 멘토링을 하던 그 7달의 그 기간 동안에 9개의 대회에 출전해서 총 상금 1억 3,700만 원이나 받는 그런 기업을 토했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에는 또 빅웨이브라는 그 장애에 관한
관련한 그런 아이템을 가진 회사였어요. 그 대표님께서는 한 5억 원이 넘는 그런 투자를 받아냈죠. 그것도 외국에서 투자를 받아내는, 정말 뜰 듯이 기뻤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작년도였죠. 그 한국여성벤처협회에 그 여성 벤처 창업 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5개의 기업을 맡아서 멘토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2개 기업, 하나는 그 필로토 주식회사고 또 하나는 데이터와이즈라는 기업이었는데, 연말에 열린 비즈 컨테스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는 그런 아주 멋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람된 순간이었죠. 이 밖에 또 매출 관련해서 주식회사 크레아큐브하고 또 오토피오라는 회사는 매출이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관련한 그 멘토링을 집중했었는데요. 조달청 사업으로 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고, 또 그 외에 투자 관련해서도 많은 투자를 받았었는데, 작년도 그 대표적으로 주식회사 펜토믹스에서는 1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아주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대표님들이 저를 기쁘고 매우 보람 있게 해주셨죠. 그러면 멘토링을 하면서 다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멘토링 하면서 힘든 일이 무엇이냐라고 종종 묻곤 합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거는 저에게 그 멘토링을 해달라고 멘토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그 기업의 사업 아이템이 그다지 사업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아이템 좋지 않아요, 사업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부여된 어떤 한 여성 기업이 있었는데요. 20대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이 대학원생은 그 지방대 학생이나 또는 문과생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앱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기획을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여성분의, 이 어린 여성 대표가 그것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 되거나 또는 기획이 탄탄하거나 또는 이미 기존의 그 취업 관련한 기업은 아주 기존에 짱짱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물리치고 이 사업을 성공시킬 거라고는 제가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죠. 이 아이템은 정부 사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이고, 설사 선정된다 할지라도 대표님이 이 사업을 이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과문이 많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대표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준비하고 기획했었고 많은 애정을 가졌고 또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지막까지 그럼 최선을 다해봅시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기업을 멘토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마감일까지 수십 시간의 시간을 거쳐서 다듬고 비즈니스 모델 더 보완하고 또 사업계획서 발표 자료까지 잘 보완해서 제출을 했고요. 결국 2차 발표 평가 후에 최종 탈락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대표가 그날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멘토님 말씀대로 저 이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그 순간 가슴이 덜컹하고 철렁 내려왔더라고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제가 모르겠고요. 그때 제가 해줄 수 있었던 그 기업 대표에게 해줄 수 있었던 말은, 대표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처음부터 좋은 아이템 골라서 다시 시작합시다. 대표님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한 달 동안 그 대표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아이템을 고르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더 확장하고 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도전을 했는데요. 불과 한 달도 채 못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사업을 확장져야 됐고요. 그 사업 신청서를 내야 됐고요. 그때 그 수면에 관한 그 제품과 또는 그 플랫폼이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기업 비밀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10회도 더 넘는 그 멘토링을 수십 시간에 걸쳐서 기획,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또 그
그 제품명, 플랫폼명, 그리고 회사명까지 일일이 정말 손이 안 닿은 게 없었습니다. 창업중심대학이라는 그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됐고 결과는 1차, 2차 최종 합격의 결과를 맞았습니다.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당시에 20대 1, 30대 1의 경쟁률이었고요. 창업중심대학은 5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중심대학에 선정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 사례는 창업에 있어서 아이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업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생산 일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업 기업 대표들은 일단 자기가 생각한 아이템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멘토링을 해달라고 저에게 들고 오지만 실제로 아주 이 사회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또 제가 많은 심사를 해보면 이 정도 아이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감으로 잡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멘토가 조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멘토님들의 그 조언들을 조금 이렇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생 창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요즘 창업 열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 대신에 창업을 선택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대학교 4학년, 대학교 3학년생까지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창업 동아리, 창업 경진대회, 그리고 또 창업 스쿨, 뿐만 아니라 창업 학과까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그 대학생의 그 창업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업을 지원하는 사람이지 창업을 장려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네트워크도 쌓이고 하다 보니 이 회사의 어떤 아킬레스건,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자기가 아이템으로 들고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사업 아이템이 유니크하고 그리고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직 사회하고는 단절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들이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반짝 이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네트워크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술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거의 사업에 있어서는 실패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보완하라고 이렇게 멘토를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학생들의 창업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창업은 어떻습니까? 라고 많이 질문들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여성분들 가정일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더구나 육아라든지 교육까지 이거는 정말 커다란 프로젝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프로젝트죠. 그런데 이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자기가 사업을 한다 또는 취업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은 회사를 2번 다니는 거나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서 픽업을 해서 그 나머지 일들을 아이들 숙제라든지부터 시작해서 가정일, 청소, 밥까지 다 하려면은 얼마나 여성들이 다 기진맥진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변에 도움이 없이는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한참 자랄 그 아이들일 때는 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아이들을 어느 정도 대학교에 보내고 나서부터는 이제 나도 뭔가를 해볼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조그마한 소상공인 창업을 하거나 또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멘토들을 찾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 앞서서 말한 그 위셋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죠. 여기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이게 창업을 지원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멘토로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를 만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주부이신 여성분들이 이렇게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지만 대부분의 그 여성들의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예라든지 아니면은 소모임이라든지 또는 SNS 마케팅에 의존하는 그런 플랫폼 사업에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술 창업이 부족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떤 남성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창하는 것은 여성들도 IT를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코딩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빅데이터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돌려서 내가 더 이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사업에 있어서 폭이 넓어지고 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때 이제 주변의 그 멘토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그런 지원이 굉장히 절실하고 또 뭐 육아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해결해 준다면은 훨씬 더 젊은 여성들을 이런 창업계 또는 직장으로 많이 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CEO 300만 명의 시대입니다. 전체 창업 인구로 따지면 40%에 해당되죠. 그런데 대부분 여성 CEO들의 그 업종을 보면은 숙박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식업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소공인 이런 아이템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또 여성들의 그 기술 창업 사례들이 이제 점점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시대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창업에 있어서 폐업률을 보면 굉장히 놀랄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한 뒤에 1년 뒤에 생존율을 보면은 30%가 폐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5년 뒤에는 70%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5년 뒤에 살아남을 그 기업들이 겨우 27%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폐업률을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세금을 헛되이 쓴 격이 되고요. 이 폐업을 하기까지 그 고통받았던 그 CEO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창업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주변의 많은 멘토들과 상의하고 또 조언을 받아서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자신의 그 꿈을 펼침에 있어서 그게 재직을 하고 있는 재직자이든 아니면 가정주부로 있다가 사회에 나오는 케이스든 간에 일과 사랑 그리고 가정 그리고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이 아주 원만하지 않으면 여성들은 결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른데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여성들에게 스스로에게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창업 아이템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도전의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흔히들 에너자이저 그리고 원더우먼이라는 그런 별명도 하죠. 저라고 왜 지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도전을 즐기는 그런 태생이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편에 속하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는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쳤을까? 아마 더 좋은 일들이 벌어지라고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일 거야.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상,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빨리 일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의 이 말, 전화위복이라는 이 고사성어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딛고 일어나십시오. 네, 도전하는 여성이 아름답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하려 하지 마시고 멘토를 찾아주세요. 멘토님들은 객관적인 눈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시간과 경비를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정직하고 착한 분들로 채우십시오. 무엇을 하든 사람이 힘이고 그리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가슴에 묻고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리고 깊이 믿고 열의를 다해 행동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바로 폴마이의 성공 철학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그럼 화이팅입니다.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라도 멘토를 찾아주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